기자들 앞에서도 정말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어쨌든 본인이 신동아 인터뷰에 또 한 얘기지만 한 얘기를 이제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면 그걸 철회하면 또 철회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물어봤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편향적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재정 지원을 안 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연결을 짓는 것이 갖는 그 어떤 위험성을 본인도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비판으로 그치지 않고 네. 자유로운 어떤 소통의 과정으로 그치지 않고 뭔가 권한이 있는 자리에 가서 재정 지원이나 어떤 그런 재정 지원의 의존도가 높은 그런 어떤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데 거기서 그 돈줄을 끊겠다는 어쨌든 그런 여지로 읽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얘기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일단. 상업적인 어떤 광고는 못하게 막아놓고 또 어떤 재정 지원은 또 이게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또 안 한다고 그러면 진짜 돈줄을 끊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김도윤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미디어오늘에서 국회 출입을 하고 있는 조현호 기자를 모셨습니다. 조현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현호 기자입니다. 현재 국회 어디를 출입하고 계신 거죠? 국회 이제 민주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국민의힘 기사도 계속 쓰고 계시는 거? 네, 선거철이기 때문에 그 서로 이제 도와주면서 일손이 비고 좀 모자라면 그걸 좀 메꿔주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업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굉장히 또 많이 쓰시잖아요.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요즘. 네, 뭐 원래 그 정치 선거철에는 기사를 쓸 기사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그걸 또 그 선거 기사도 써야 되지만 선거 기사에 대한 또 우리 비평도 해야 되는 그렇죠. 게 그 업무다 보니까 좀 다소 좀 양이 많아질 수 있다는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해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기사를 쓰고 계시는데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져오셨나요? 네, 지금 그 보궐선거를 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궐선거에 지금 하나의 좀 새로운 주제가 지금 떠올랐는데 그 TBS의 야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TBS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이제 그 비롯해가지고 예. TBS 프로그램을 이제 편향적이다. 또 그래서 그거를 재정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니면은 뭐 이제 원래 했던 대로 교통 정보라든지 그런 생활 정보 위주로만 어쨌든 역할을 축소시켜야 된다는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도 조현호 기자 기사를 봤는데요. 특히 오세훈 그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단일화 이후에 했던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고, 네네네. 미디어오늘 독자들도 그 기사를 많이 읽으셨는데, 네네. 오세훈 후보 기자회견에서 자리에 있었나요 그때? 그렇습니다. 그 23일이었는데요. 23일. 네, 이게 한 일주일 전쯤에 그 안철수 후보가 이제 먼저 그 방송 기자연합회 또 이제 기자협회도 언론 3단체 그 현업인 3단체 그 토론회에서 이제 TBS에 대해서 이제 교통 정보와 상업 정보를 그 제공하는 본래 이제 그 조례에 나와 있는 역할대로 그 역할을 좀 축소해야 되겠다. 그 역할을 위주로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 기사도 이제 저희는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다른 후보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찾아보니까 이제 신동아 3월호에 먼저 이제 이게 이런 편향적이다. 그래서 이제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 형태도 있다는 얘기를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인터뷰에서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과연 그럴까 하는 이제 이거를 좀 물어보려고 하고 있는 찰나에 마침 단일화 소식이 나왔고 그리고 나왔죠. 국회 옆에 있는 TV에 그 오세훈 후보가 이제 바로 와 있더라고요. 와서 이제 소감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차라리 이제 후보 캠프에다가 이제 오래 번거롭게 이렇게 취재하는 것보다 직접 가서 한번 물어보면 오히려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그 현장으로 바로 이제 같은 층에 기자 회견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갔습니다. 조 기자가 직접 오 후보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어떤 질문의 내용이었죠? 그 질문은 이제 결과적으로 마지막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기자들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하면서 이제 쭉 자연스럽게 하면서 이제 저도 기획안에 다른 기자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하다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질문을 하고 이렇게 마지막이 됐어요, 사실. 그런데 그 질문 내용은 그 신동아의 3월호의 그 인터뷰에서 그
TBS 재정 지원을 이제 중단할 수도 있다는 예, 취지의 이제 예. 언급을 했는데 그게 일부에서 반발을 사고 있고 이제 방송법 그 위반으로 이제 고발도 한 단체가 있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어떤 견해인지를 좀 밝혀달라는 얘기를 그렇게 물어봤죠. 예, 네. 직접 물어보셨고 네. 일단은 지금도 말씀을 좀 하시긴 했는데 본인이 문제의식이 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 질문을 던진 것이었잖아요. 네네네. 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원래 보통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좀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는 꼭 던져야겠다. 네. 근데 왜 이제 TBS 건에 대한 질문을 좀 준비를 하셨는지 살짝만 좀. 네네네. 그 예. 편향적이다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예. 그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문제와 그러니까 편향적이라는 문제를 연결지은 것이 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 예. 근데 편향적이다는 건 누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기의 견해, 자기의 정치 의사와 다른 어쨌든 목소리를 계속 이제 방송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예. 그에 대한 불만이나 어쨌든 이의 제기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비판으로 그치지 않고 네. 자유로운 어떤 소통의 과정으로 그치지 않고 뭔가 권한이 있는 자리에 가서 재정 지원이나 어떤 그런 재정 지원의 의존도가 높은 그런 어떤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데 거기서 그 돈줄을 끊겠다는 어쨌든 그런 여지로 읽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얘기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일단. 그게 이제 신동아에 나오긴 본인에게? 했지만 네. 본인에게 이제 만인에게 많은 기자들이 이제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 기자들 앞에서도 정말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어쨌든 본인이 신동아 인터뷰에 또 한 얘기지만 그 한 얘기를 이제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면 그걸 철회하면 또 철회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물어봤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조현호 기자가 마지막에 질문을 하셨고, 근데 네. 그 전에는 관련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TBS라는 어떤 언론을 일종의 이제 언론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이게 주로 이제 미디어 오늘이 아니면 그렇죠. 큰 관심이 없습니다. 아주 뜨거운 쟁점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이제 어떤 고정적인 어떤 질문 하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단일화 자체가 큰 관심사였기 때문에 네. 그 단일화를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야권 연대를 어떻게 할 거냐, 네. 뭐 윤석열을 만날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와 좀 동떨어지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질문일 수 있는 예.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질문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꼭 이제 그 분위기에 휩쓸리는 질문만이 아니라 그 오래전부터 해왔고 문제가 될 만한 것을 찾아내서 어쨌든 견해를 끌어내가지고 어쨌든 그걸 전달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언론의 역할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예, 좋습니다. 또,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 23일 날 오세훈 그 서울시장 후보 기자 간담회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대답했는지 예산을 지원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미 당선된 상태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겠지만 그 TBS의 그 문제가 된 방송은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된 시사 프로그램에서 지난 수년간 존속해왔다 하는 비판을 아주 강한 비판을 받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의 편향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표현이 한다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라 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한 셈입니다. 남아있는 선거 기간 동안이라도 균형을 지켜달라는 촉구겠죠. 그 정도로만 설명을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들어봤는데 네. 한번 그래도 조현호 기자가 이날 나왔던 내용을 그리고 그 오 후보의 발언을 한번 요약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죠. 그렇죠.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어떻게 견해를 밝혀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오 후보의 얘기를 이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그것을 당장 지금 집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안 된다. 대신 이제 당선된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문제가 안 된다는 취지의 이제 얘기였고요. 그리고 예. TBS에서 문제가 된 방송이 대단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사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편향성을 어떤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나왔던 표현이었다. 그리고 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일종의 경고로 생각하면 되겠다. 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선거 기간 동안이라도
균형을 지켜달라는 촉구겠죠. 뭐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이제 했는데 이 마지막 얘기도 조금 그 뭔가 이제 그 공정하게 얘기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도 이게 또 어떤 이제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대목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드네요, 지금 보니까. 예. 그 오세훈 후보가 사실 그 앞선 인터뷰와 비교를 해보면 이날 발언에서는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네. 그리고 그 앞선 인터뷰에서는 이제 기자 그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 그러니까 어떠한 그 자신의 생각 중에서 그 이 TBS 방송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이 기자회견에서는 한 발 뒤로 이제 발을 뺀 모양새가 났는데 좀 어떻게 좀 직접 들으셨을 때는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어요? 그렇죠. 이제 자기가 뭐 이렇게 직접 그러니까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였고 실제로 이제 그런 표현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편향적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재정 지원을 안 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연결을 짓는 것이 갖는 그 어떤 위험성을 본인도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게 판단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방송법에도 보장하고 있는 어떤 편성의 그 자유와 독립성, 그렇죠. 그 자율성을 이제 침해할 우려가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제 있는 거라는 것을 이제 그 느낀 측면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죠. 여기 법률의 내용을 조금만 보면은 이제 4조의 그 1항에는 그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2항을 보면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그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가 없다.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편성 책임자에게 그 자율적인 어떤 편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죠.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의무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어떤 방송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 이 부분을 의식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이 계속 저희도 걸려가지고 발언한 이후에 제가 연락을 이제 캠프에다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질문도 드리고 전달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강철원 여기 그 정책실장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으로 이제 받은 내용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그렇습니다. 예. 받은 내용 강철원 정책실장 이분이 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제 당선된 후에 내용을 이제 파악해가지고 뭐 그때 이제 얘기를 해보겠다는 의미고 그리고 이제 뭐 독립성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같이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그 독립성 이런 부분이 되게 자기들도 걸렸다. 조금 이렇게 그런 부분을 검토를 더 해야 되겠다는 거를 좀 이제 시인을 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어쨌든 그런 부분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예를 들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나 진행자인 김어준 씨와 관련한 어떤 퇴출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세운 야권 후보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고발 조치도 사실 그 시민단체가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그렇죠. 이제 고발한 게 이제 평화나무에서 어쨌든 그 방송법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방송법 제4조 그 1항과 2항을 위반했을 거로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위반했다고 고발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의식을 한 것도 한 요인이겠고요. 이제 무엇보다 본인이 이제 그 법률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 오세훈 변호사로 이제 출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제 공정하지 못하다, 편향적이다 이런 얘기를 갖고 그런 이유로 그런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잣대로 방송의 어떤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걸로 곧바로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거를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 거고 그런 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방송법의 정신 또 뭐 독립성, 언론의 자유라는 가치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무리 이제 그 방송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걸 침해하는 쪽으로 만약에 그 역풍을 맞을 수가 있다는 점도 감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세훈 후보 좀 사실 이 주장에 대해서 좀 따져볼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있는데 오 후보의 말처럼 서울시가 이제 지금 TBS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시장의 권한으로 일단 중단시킬 수가 있는 건지 이걸 궁금해하는 좀 독자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어떤 그 지원을 중단한다. 네.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한가? 네. 이 부분에 대한 좀 그 팩트 체크도 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인사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정 지원권, 인사권 이 두 가지 측면이 두 가지 이제 핵심이죠. 시장이 가진 권한이 이게 두 가지일 텐데 그 인사권의 측면에서는 이제 이게 서울 특별시 미디어 재단으로 그 조례가 이제 작년 2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예. 이 재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인사권에 대해서 제한적으로만 행사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사회에 이사를 두고 그 중에 이사 중에 이사장과 대표이사, 감사를 중심으로 한 어쨌든 그 임원 추천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임원과 임명에 관한 사항을 이제 그 정관으로 정하고 그 추천한 임원 추천에서 추천한 어떤 사람을 그 대표이사로 시장이 임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성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임기가 이제 3년으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네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게 2020년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2월부터 다시 기산을 하면 2023년까지가 임기가 돼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정관상에 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기가 이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예, 당장 갈아치우지는 못할 겁니다. 이게 만약 제 9조 5항의 그 정관에 보면은 임원이 어떤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이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뭐 이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해임할 수가 있게 돼 있다고 돼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이 약간의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그 자의적인 법률적 법은 항상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추상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나중에 그 문제를 삼으려면 뭐 삼을 수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 그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에 해당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장 이제 그 임원이 뉴스공장이 약간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이 여기서 문제 사장의 어떤 그 임기를 그 중단시킬 만한 그런 사안이라 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잠깐만. 네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인사권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고, 네. 또 보니까는 조현호 기자가 취재하신 내용과 오늘 파악하신 내용을 보니 네. 그 서울시가 올해 TBS에 출연한 예산이 375억 네, 원 그렇습니다. 정도인데 네.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러면은 이게 그 서울시장이 좀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공약대로 이렇게 중단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인사권은 말씀을 하셨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네. 그 예산 지원이 이제 서울시 그 미디어 재단 설립 운영에 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그 조례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조례 4조 1항에 그 재단의 그 기본 재산이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 이제 3항에는 시장은 그 재단의 설립 운영의 사업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그 재단의 그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재정 지원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건 또 사실이네요. 재정 지원이 크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재정의 비율을 전체로 한 500억 정도가 되는데 375억 정도가 이제 재정 지원이고 그 나머지는 이제 어떤 그 자체 수입인 거죠. 협찬 광고라든지 이런 자체 수입인데 자체 수입을 좀 늘려달라는 요구를 계속 그동안 해왔는데 이제 방통위에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공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상호 광고 같은 걸 다 막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또 반대로 그 어떤 공정성의 문제를 가지고 재정 지원을 또 중단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 상업적인 어떤 광고는 못하게 막아놓고 또 어떤 재정 지원은 또 이게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또 안 한다고 그러면 진짜 돈줄을 끊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해법을 마련하려면 이 합리적으로 어떤 구조적인 해법을 마련해야지 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돈줄을 완전히 이제 양쪽으로 다 차단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이게 좀 그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 보통 이런 서울시의 예산 같은 것들은 사실 시 의회를 또 통과해야 되는 문제들. 그렇습니다. 의회 이제 편성은 이제 집행부인 서울시에서 하고 그 편성한 것을 이제 심의를 받으려면 그 서울시 의회에다가 제출을 하면 그 이제 예산안이 거기서 통과를 해야죠. 심의를 해가지고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 거죠.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의 구성이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압도적인 또 현실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여 명 중에 거의 100명 이상이
서울시 더불어민주당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아무리 이제 감액해서 한다고 해도 그렇죠. 쉽지는 않을 쉽지는, 겁니다. 네, 않은 그런 어떤 상황인데. 현실적인 제약이 좋습니다. 있습니다.